여러분, 오늘은 한편의 거대한 도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돈이 무려 13조 원입니다. 0이 도대체 몇 개인지 감도 안 잡히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고 황금의 땅이라 불리는 인도로 떠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전자업계의 거함 삼성전자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베트남에서 짐을 싸서 인도로 거대한 선단을 옮길 때만 해도 세상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언론들은 앞다투어 넥스트 차이나, 즉 중국을 대체할 유일한 땅은 인도뿐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쏟아냈죠. 하지만 지금 삼성의 임원들은 매일 밤 잠을 설치며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금을 태웠는데 돌아온 건 달콤한 수익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매운맛 시련들이었거든요. 호랑이를 피하려다 악어 떼를 만났다는 말, 지금 삼성이 딱 그 꼴입니다. 중국의 텃세를 피해 인도로 달려갔더니 거기엔 중국보다 더 무서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문을 열자마자 달려온 건 환영 인파가 아니라 기업 사냥꾼 같은 세무 공무원들이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공장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안 할 법한 일자리 세습 파업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늪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죠. 과연 인도는 삼성의 구세주가 될까요? 아니면 13조 원을 집어삼키고도 모자라 삼성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을 블랙홀이 될까요? 오늘 그 살벌하고도 소름 돋는 현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베트남이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찍어내던 약속의 땅 베트남이 예전 같지 않았죠. 인건비는 오르고 기술 유출 위협은 커지는데 그때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아주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즉 인도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죠. 베트남은 고작 1억 인구지만 우리는 14억이다. 우리 땅에 공장 지으면 보너스로 현금까지 팍팍 꽂아주겠다며 삼성을 유혹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잘 통하지, 젊은 애들 넘쳐나지, 게다가 물건을 사줄 지갑이 14억 개나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삼성은 결단을 내립니다. 인도의 델리 인근 노이다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을 짓고 벵갈루루에는 거대한 연구소를 세우며 제2의 전성기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꽃길만 남았다고 믿으며 내디딘 첫발 아래에 지뢰가 묻혀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인도가 건넨 웰컴 드링크의 첫맛은 꿀처럼 달았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인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그 뜨거운 열기, 그것은 희망의 열기가 아니라 살벌한 세무조사의 열기였습니다. 분명 처음 계약서를 쓸 때는 인도 정부가 아주 상냥하게 말했거든요. 이 부품은 세금 0%입니다.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 라고요. 그런데 공장이 돌아가고 13조 원이 인도 땅에 박혀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상황이 되자 갑자기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정색하며 이렇게 말하죠. 다시 검토해보니까 이거 스마트폰 부품이 아니라 일반 전자기기네요. 세금 더 내세요. 그것도 지난 3년치 이자까지 쳐서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인도식 세금 테러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법 해석으로 수천억 원짜 고지서를 툭 던지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노릇입니다. 논리가 안 통하고 법대로 하자고 소송을 걸어봤자 인도의 재판 속도는 거북이보다 느립니다. 첫 재판 날짜 잡는 데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이건 기업 입장에서 말라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더 환장하는 건 인도의 행정처리 속도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빨리빨리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이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합니다. 삼성 직원들이 인도 공무원에게 서류 하나를 들고 가면 그들은 고개를 양옆으로 까딱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 프라블럼 노 프라블럼. 문제없다. 내일 해준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내일이 진짜 내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내일은 일주일이 될 수도, 한 달이 될 수도,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류 하나 도장 받는데 베트남에서 3일 걸렸다면 인도에서는 3개월이 기본입니다. 삼성 주재원들이 화병으로 쓰러질 지경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핵펀치는 공장 밖에서 몰려오는 시위대의 함성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21세기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스마트폰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조원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는 요구 조건이 좀 이상합니다. 월급을 올려달라, 복지를 개선해달라 같은 평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이 당당하게 내건 조건 중 하나는 바로 일자리 세습이었습니다. 내가 정년퇴직을 하면 내 아들이나 딸을 이 자리에 무조건 입사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여기가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대를 이어 공장직을 물려달라는 이 기상천외한 요구에 삼성 경영진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화적 충격은 인도의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정치 환경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이 민주주의는 때로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선거만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파업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외치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외국 기업 삼성은 물러가라고 말입니다. 노동자 편을 들어야 표가 나오지 삼성 편을 들어봤자 정치인들에게는 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위대가 공장 앞에 텐트를 치고 북치고 장구치며 춤을 추는 동안 생산 라인은 멈춰섭니다. 경찰은 옆에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파업도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며 개입하지 않죠. 납기일은 다가오는데 협상은 벽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격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만들려면 부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 공장을 지어놓고 보니 정작 그 안에 들어갈 나사 하나, 케이스 하나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으면 전화 한 통에 30분이면 오토바이가 줄을 지어 부품을 배달해줬을 텐데 인도 공장 주변은 그야말로 황무지 그 자체였습니다. 제조업 생태계라는 건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것인데 인도 정부는 인프라 준비도 없이 일단 공장부터 지으라고 등만 떠민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조립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은 전부 중국에서 배로 실어와야 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인도 정부의 기가 막힌 이중 트랩이 발동하죠. 겉으로는 제조업을 육성한다며 메이크 인 인디아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수입 부품의 관세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인도에 부품 공장이 없어서 수입해오는 건데 인도 정부는 왜 인도 부품 안 쓰냐며 벌금을 물리는 꼴입니다. 여기에 현지 노동자들의 찰트 ICHALTA HAI 정신이 기름을 붓습니다. 대충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뜻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도 삼성 엔지니어는 불량이라고 소리치지만 인도 직원은 어깨를 으쓱하며 노프라블럼을 외칩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하던 공장의 불량이 한때 50%에 육박했다는 뉴스도 있었죠.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갤럭시가 인도에만 가면 대충대충 문화에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인도가 지옥이라며 짐을 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삼성이 이 모래바람을 견디며 버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라이벌 애플 때문입니다. 팀 쿡도 결국 답은 인도라고 생각하고 삼성의 뒤를 바짝 쫓아 들어왔거든요. 예전에는 삼성이 저가폰으로 시장을 꽉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도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아이폰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거든요. 14억 인구의 주머니를 누가 먼저 터느냐, 이 거대한 왕좌의 게임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삼성을 더 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도 힘들고 문화도 힘든데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도를 꽉 잡고 있는 토종 재벌들 타타와 릴라이언스입니다. 특히 무케시 암바니 회장이 이끄는 릴라이언스는 인도의 모든 길목을 쥐고 있습니다. 삼성이 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암바니 회장의 통신사에서 우리 통신망에 삼성폰 안 태워줘 라고 하면 그냥 깡통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파트너지만 속으로는 언제 삼성의 밥그릇을 뺏을지 모르는 하이에나들이죠. 실제로 이 인도 재벌들은 정부와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국 기업인 삼성에게 불리한 정책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삼성 너네 기술만 내놓고 조용히 있어. 돈은 우리가 벌게라는 식의 압박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이쯤 되면 의문이 생깁니다. 삼성이 바보도 아니고 왜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짐을 싸지 않는 걸까요? 여기엔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나오는 거부할 수 없는 한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베트남과는 차원이 다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물건을 만들어서 배에 실어보내야 돈이 되는 생산 기지였지만 인도는 공장 문을 열자마자 물건을 사줄 14억 명의 소비자가 대기하고 있는 거대 시장 그 자체입니다. 14억 명 중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앞으로 폰을 새로 살 잠재 고객만 수억 명이라는 소리죠. 게다가 인도의 평균 연령은 고작 28살입니다. 이제 막 돈을 벌기 시작한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사고 싶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세련된 갤럭시 스마트폰입니다. 실제로 인도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하며 승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0만원짜리 저가폰만 팔렸다면 이제는 인도의 중산층이 지갑을 열면서 150만원이 넘는 갤럭시 S 시리즈와 접는 폰이 불티나게 팔립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재미를 봤던 그 황금 루트를 삼성이 지금 인도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셈이죠. 삼성이 인도에 쏟아부은 13조 원, 과연 잘한 투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단순한 공장 이전이 아니라 삼성의 명운을 건 처절한 알박기였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0%대 점유율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진 삼성에게 인도는 마지막 남은 보루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삼성의 스마트폰 사업은 미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인도는 삼성에게 기회의 땅인 동시에 치명적인 지뢰밭입니다. 14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얻으려면 인도 특유의 텃세와 비논리적인 관습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만 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의 문제이고 인내의 문제입니다. 10년 뒤 인도는 삼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3조 원을 묻어버린 거대한 묘지가 되어 있을까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습니다.